다들 농담처럼 아이폰 16E의 E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측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이폰 16의 탄생 배경을 비추어 봤을 때 아이폰 16 엑소더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상황에 딱 맞다고 보여지죠.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원래 이맘때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특별한 이벤트 없이 좀 조용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애플에서 아이폰 16E라는 여러모로 뜯고 맛보고 즐기기 좋은 제품을 내놓는 바람에 저도 즐겁게 써보고 있습니다. 루머 때문에 아이폰 SE의 후속을 기다렸던 우리에게는 실망감이 가득한 제품인데요.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제품은 좀 다르게 기획된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 발생하는 스마트폰 진영 간 이동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초창기에는 제조사와 운영체제 간의 경쟁이 정말 치열했죠. 이때는 iOS와 안드로이드 간에 엎치락 뒤치락은 있었지만 대략 80% 수준의 사용자 유지율 그리고 15% 정도의 브랜드 탈퇴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중반 이후부터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또 iOS와 안드로이드 두 진영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브랜드와 OS에 대한 충성도가 계속해서 강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모건 스탠리 2017년 조사에서 아이폰 브랜드 유지율이 92%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한번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 충성도는 이 이후에도 북미를 기준으로 하면 90%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 하면요. 브랜드 충성도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코카콜라와 펩시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포인트를 통한 로열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항공사가 70%대 그리고 호텔이 80%대 브랜드 유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미에서 삼성의 경우를 보면 2017년에 77%로 최고 수치를 찍고 난 이후에 7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비교를 해봐도 2010년 중반 이후부터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iOS로의 순유입이 상당한 규모로 누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애플이 2022년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 iOS로 전환하는 스위처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어요. 애플에서 할 수 있는 제품 전략을 생각해보면 쉽게 몇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 유저들의 교체 주기를 짧게 만드는 것이죠. 어차피 아이폰 유저는 다음에도 아이폰을 살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현재 아이폰 브랜드 충성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OS 4.5 지원이 되는 폰, 즉 사용 연한이 긴 제품이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애플이 교체 주기를 앞당길 수 있을 만큼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는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액션 버튼, 카메라 컨트롤, 다이나믹 아일랜드, 새로운 시도들이지만 이게 아직도 잘 돌아가는 아이폰을 굳이 한 번 더 바꾸게 만들 요인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전략, 안드로이드 유저의 진영 이동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이폰은 안드로이드 유저들에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비싼 스마트폰이라는 인식이 있죠. 그렇다고 기존 아이폰 SE 라인업으로는 오히려 안드로이드에서의 경험보다 한 세대 뒤떨어지는 경험을 주기 때문에 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6E라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보통 엔트리 프리미엄으로 분류되는 가격대의 첫 아이폰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애플에서 아이폰 16E를 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의 새로운 식구로서 환영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이폰 16E는 SE의 후속도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는 아이폰 16 시리즈의 시작점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이에 새로운 식구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으로 받아달라는 이야기겠죠. 물론 애플의 이런 노력은 허사로 끝나게 됐습니다. 일단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프로 유출가들이 아이폰 SE의 후속이 나온다라고 설레발을 하도 친 덕분에
사람들은 아이폰 16을 SE와 구분짓고 별도의 라인업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무려 40%나 올라간 가격은 더 많은 하드웨어 기대치를 갖게 했고 빠진 하드웨어에 포커스가 되면서 희화화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핑계를 대기 전에 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은 결국 제품 자체가 가격만큼의 매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16이가 왜 등장했는지 등장 배경을 앞에서 봤듯이 전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가격대 필요할 것 같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가격대의 아이폰이 가져야 하는 하드웨어 기대치는 만족을 했어야 이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16이는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보다 제품 전략을 먼저 앞세운 첫 번째 아이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폰 16E의 시장 데이터가 현재 여론처럼 그렇게 참담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들 농담처럼 아이폰 16E의 E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측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이폰 16의 탄생 배경을 비추어 봤을 때 아이폰 16 엑소더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엑소더스는 사전적으로 대량 이동, 탈출, 집단 이주를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난 이야기에서 유래된 단어로 영화에서도 많이 쓰이죠. 현재는 어떤 집단이 기존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현 상황에 딱 맞다고 보여지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품 기획 배경으로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아이폰 16E는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오려는 이탈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16E는 안드로이드 유저들에게 익숙한 스마트폰의 당연한 기능들을 그대로 제공하면서 아이폰의 높은 성능과 더 오래가는 배터리 사용 시간으로 손쉽게 아이폰 교체 효용에 대한 체감을 가능하게 했어요. 또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정말 배신과도 같았던 맥세이프 삭제 역시도 이에 대한 익숙함과 경험이 없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는 딜브레이커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갤럭시의 엔트리 플래그십과 가격 차이를 크게 줄이면서 이탈자들을 조금 더 유인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또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어떤 게 들어가 있고 빠졌나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같은 고관여자들은 애초에 이 제품을 살 이유도 없고 애플도 우리에게 팔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저는 아이폰 16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일단 A18 칩셋이 모든 용도에 부합하는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기업용 대량 구매에 적절한 가격 포지셔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카메라 기능이 플래그십 대비 간소화된 것도 보안이 중요한 기업에서는 카메라 사용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용 폰으로 적합할 수 있고요. 애플의 긴 OS 사후 지원 정책도 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죠. 추가적으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도 직원에게 최신 아이폰을 제공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 고객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아이폰 16이 판매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흥미롭게 이 시장을 지켜볼 이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의 진영 이동은 안드로이드에서 애플로의 순유입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올해와 내년이 갤럭시에게는 절호의 찬스, 반대로 애플에게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해라고 보고 있어요. 갤럭시에서 일찍이 선점한 AI 폰에 대한 근거 있는 기능들이 작년부터 올해 갤럭시 S25 시리즈까지 이어오면서 좋은 시장 반응을 얻고 있는 와중에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실망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중이죠. 아직까지는 이게 애플 충성 고객이 이탈할 이유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아이폰이 AI를 통한 실용성 높은 기능과 설득력 있는 활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iOS 순유입 트렌드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제품도 열심히 사용해보고 있지만 시장 데이터도 유심히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이번에 아이폰 16이가 색상이 화이트랑 블랙이 나와서 저는 예전에 그 아이폰 4가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또 완전히 기본 색상이라서 이 실리콘 케이스들이 또 색이 또 다 잘 어울려요. 헉,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